너무 공부할 행복해요. 때는 못 느꼈던. 네. 그렇죠. 합격생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자리. 맞아요, 맞아요. 절대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 화면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날이 오다니. 그럼요. 네. 아 정말 아무나 행복해요. 느끼지 못하는. 예. 너무 막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영광이에요. 아, 저의 삶의 낙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인스타로 이렇게 가끔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저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또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뭔가 포기할 것 같은 이미지일 것 같은 거예요. 더 합격하고 당당히 나타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도 이거 보고 이 영상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맞아요. 자신감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겸사겸사 우리 우승 콘서트 또 하니까 합니다. 콘서트. 12월 31일. 네. 가고 싶다. 체계도 콘서트.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이죠. 올해 마지막 날에 그날 오는 사람들은 다 합격하는 거지. 다 합격하죠. 네. 지금처럼 이제 그날 오신 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합격 안 할 수가 없죠. 떨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4에 합격한 9년차 간호사로 일하다가 이제 퇴사한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간호사셨어요? 네. 근데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네, 3교대 하면서 좀 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기도 했고 네. 최근에 전세 사기나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배우고 싶었어요. 요즘 맞아요. 진짜 전세 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어떻게 알고 에듀이를 등록하셨나요? 합격자 수 1위. 아, 제가 보다 아까 얘기하고 좀 다른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남친구가 끌어줬다는 얘기가 합격했던 핵심 비결이 있나요? 합격했던 핵심 비결. 일단 모든 교수님들을 애정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고 1년 내내 웃을 수 있었던 강의였던 것 같고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교수님들이 매 강의마다 반복, 복습, 암기 근데 이게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좋은 기회로 에듀윌에 초대돼서 합격 전략 설명회 라이브에 출연하게 됐어요. 며칠 전에 업로드됐던 영상에 이어서 모의고사의 필요성, 저의 합격 비결과 또 시험을 위해서 월별로 체크해야 될 사항, 시험 전날, 시험 당일의 꿀팁, 또 35회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들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의고사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모의고사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매 월마다 응시하고 적합하게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모의고사를 보셨다고 그랬는데 몇 월 때부터 보셨나요? 저는 공부가 다 안 됐다 생각해서 3, 4, 5, 6월부터 응시를 모의고사를? 했고 6, 7, 8 다 불합격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공부가 안 됐는데 지금 전체 모의고사를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고요. 그죠? 그럼 6월 달부터 모의고사 봤을 때 점수가 어땠나요? 난리 났죠. 20점, 30점. 오, 6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동차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그럼 6월 달, 7월 달, 8월 달까지 계속 그랬겠네요. 네. 합격점은 몇 월에 나왔어요? 9월 말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때 엄청 시험 딱 보기 한 달 네. 전에. 네, 그때는 제가 오시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날이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못한 것들 다 진도 빼고 다 공부를 했어요. 맞아요.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면 진짜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저만의 꿀팁,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시험장에 뭘 가져가야 될지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뭘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이게 참 고민이실 텐데요. 단거나 작업을 해야 돼요. 다 모아서 시험장까지 갖고 갈 순 없잖아요. 저는 그 단거나라는 거를 틀렸던 문제들을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색깔들을 달리해서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결국 맞는 문제는 계속 맞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더라고요. 자주 까먹었거나 실수하는 부분들을 저만의 암기 노트를 만들고 가서 시험 직전 날과 시험 당일에 쉬는 시간에도 계속 봤거든요.
짜잔! 이 공책인데요. 이거는 저의 족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간호사 국가고시 때도 똑같이 썼던 방법인데 문제 풀 때 헷갈렸던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가지고 스티커로 과목별로 체크해놨고요. 솔직히 이 공책에 다 담을 순 없어요. 민법, 공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용도 방대하고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공식 이렇게 해놓거나 등등 해놨고 지금 보니까 되게 새롭네요. 내가 이런 걸 했었다니. 공시법도 단독 신청,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필 정보의 제공과 뭐 통지 이런 거 제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공법은 정리할 게 너무 합격서랑 암기장이 잘 돼 있어서 자주 헷갈리는 뭐 건폐율이나 계산법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시험날 갖고 갔어요. 집합 건물 그쪽에서 자주 외워야 되는 숫자나 개념 같은 거 한 번 더 다시 보려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림 암기법이랑 책받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공책에 정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시험 끝나고 책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족보를 만들기? 밴드 숙제. 제가 공법이랑 민법 밴드 숙제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공법은 이렇게 밴드로 하셨는데 네. 어땠어요? 해보니까? 휘발성이 강한 그렇죠. 공법이라서 네, 맞아요. 계속 되뇌이고 할 수 있는 게 매일 교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새벽마다 그 OX 퀴즈를 그쵸, 6시. 올려주시거든요. 6시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거를 루틴이 딱 되니까. 맞아요. 그 시간마다 지켜서 못했는데 밀리면은 한 번에 몰아서라도 와. OX를 와. 적어가면서 했어요. 이렇게 숙제를 다 했어요. 민법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다 숙제를, 밴드 숙제를 다 챙겨서 했습니다. 제가 월별로 체크해야 될 상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1, 2월에는 기초 이론도 공부하고 용어도 공부하고 이것저것 하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좀 워밍업 단계라고 생각하고 흥미를 붙이고자 그 요일마다 업데이트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강의가 쌓이는 게 싫어가지고 꾸준히 매일매일 꼭 들으려고 그날 올라온 강의를 꼭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용어를 알아야 풀리는 문제가 많아서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학습 위주로 했습니다. 또 3월에는 문제풀이 과정으로 넘어가고 또 달마다 월별 모의고사를 응시하는데요. 모의고사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도 꾸준히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4, 5월에는 벚꽃도 피고 날씨도 좋고 미루다 보면 진도가 밀리기 시작해요. 그때는 따라갈 수 있어요. 1.5배속으로 듣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진도가 밀리기 시작해도 꾸준히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6월이 되죠. 이때는 날씨도 더워지고 슬럼프가 와요. 직장이 있는데 왜 해야 되지? 또 아팠어요. 급성 위경련도 오고 맹장 수술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올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가지고 오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뭐 갈수록 양도 방대해지고 그렇죠. 어렵고 기억력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맞아요. 싶은데 교수님께서 계속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한다고 그렇죠, 하셔가지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또 이 자리에.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맞아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포기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슬럼프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8월쯤 되면은 D-Day 100 원서 접수 시작을 하거든요. 취약점이나 보완할 점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9월, 10월에는 최종 점검을 위해서 쪽집게 100선, 동영 모의고사 또 이런 전국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시험 적응 훈련을 하는데요. 빼먹지 말고 이 과정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 한 달, 10월이 되면 막판 스퍼트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한 달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겹기도 하고 빨리 시험을 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시험 당일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동영 모의고사, 쪽집게 100선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D-Day 일주일 때는 새로운 거 보지 않기, 또 새로운 문제를 보면은 헷갈리기 시작하고 막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최대한 아는 문제 위주로 암기하고 반복하고 외우기. 그 모르는 거 몇 문제 틀렸다고 해서 불합격하진 않거든요. 신분증이나 계산기 이런 거 잘 되는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D-Day 하루 전에는 쉬는 시간에 공부할 자료 챙기기. 쉬는 시간이 정말 길어요. 저만의 족보 이런 거 챙겨갖고 뭐 먹을 거, 계산기 등등을 준비가 됐다 이런 마음으로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시험 당일 팁. 차량을 혹시 가져가거나 또 주차해야 된다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여유롭게 도착하기. 두 번째는 미리 입실해서 공부 좀 하기. 세 번째, 쉬는 시간에 답 맞추지 않기.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시험 중간중간에 당 떨어지거든요. 초콜릿이랑 간식 같은 거 챙기기. 시험을 풀다가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패스하기. 휘말리면은 거기서 시간을 되게 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문제부터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술술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체크하고 과감히 넘기기. 돌아왔는데 정 모른다. 그럼 찍어야 되잖아요. 긴가민가 하는 거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게 토탈 40문제고 답 개수가 8개씩 거의 평균적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제일 안 나온 답 번호를 체크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답안지 교체 신중하게 하기. 남은 시간이 많으면 괜찮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답안지를 교체하다가 갑자기 이게 맞아 보일 수가 있어요. 진짜 고쳐야 된다면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최대한 답 안 고치기. 고친 문제는 전 다 틀렸던 것 같아요. 답을 고치면 틀리게 되는 걸 알면서도 고치게 되는 그런 마법? 마지막으로 시험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1차 시험 끝나고 가방 싸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운 좋아서 턱걸이로 합격할 수도 있고 후회할 바에 끝까지 시험을 보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뭐라고 35회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절대 공인중개사 시험은 만만하지 않은 시험이고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 만에, 세 달 만에, 100일 만에 합격했다 이런 소리들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극소수이며 그 분들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고 또는 시험을 몇 번 응시했던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절대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런 후기들을 보고 할 수 있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합격하고 와보세요. 결국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굳은 마음과 교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건데요. 60점만 목표로 하고 공부하면 될까요?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절대평가라고 해서 60점, 평균 60점을 목표로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과목별로 난이도도 다르고 자신감 있는 과목도 다르고 이래서 그렇죠. 과목별로 점수 기준을 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법이 제가 점수가 제일 낮긴 하지만 나중에 갈수록 과락만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마음을 많이 네. 가지게 되죠. 네. 공법. 자, 공법 점수 몇 점입니까? 제가 정말 교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뜬금없이 가서 제가 애정하는 만큼 점수가 제일 안 나왔어요. 네. 52.5점인데 그 정도면 잘하신 거죠. 잘한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알뜰하게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문이 약 한 150개 정도 되는데 공법은 3,000개 가까이 됩니다. 맞아요. 그게 한 20배 정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장 알뜰하게 합격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끝으로 합격의 영광을 이끌어주신 에듀윌 교수님들과 관계자분들께 어쨌든 저 동차 합격까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승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일단 그 수험생이 인스타로 제가 한번 쭉 봤었거든요. 책에다 콘서트 오셨을 때 봤고 인스타도 봤는데 인스타를 볼 때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은 참 열심히 사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직장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뭐냐면 주말이나 이럴 때 여가 생활도 또 하세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는데 아까 공부하는 거 들어보니까 딱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만의 강의는 절대 그 시간 내에 꼭 듣자. 미루지 말자. 그거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수업을 하는 걸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교수님마다 있는 뭐 암기장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하면서도 틈틈이 봤다는 거.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되게 많이 활용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역시 합격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다르고 어떤 마음가짐이 다른 거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은 그 마음가짐 그대로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저도 오늘 뵙고 느낀 게 그 합격 학습 방법도 되게 중요하지만 간절함이
합격을 만든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에듀 1은 합격이다. 네, 모두 합격하세요. 바이바이.